네, 여동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나가지 마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예, 문선진 대표님 보러 오신 분들 여의주도 함께 하시고 오늘 저희 출발 디사이트 2부 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D-Day입니다. D-Day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을 염두해 가며 시장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요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의주의 주제입니다. 미국 대선의 변동성에 한가운데 놓인 증시. 누가 되든 괜찮은 전략이 뭘까요? 사실 우리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괜찮은 전략을 짜야 이 변동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다들 불안하다 보니까 증시의 거래량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혼돈의 미국 대선 코스피 거래량이 얼어붙어서 예탁금도 지금 감소세를 보이며 10월 말 그 50조 원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내내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놓여 있는데요.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도 지금 10월 기준으로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이요. 대선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FOMC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실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향후에 만약에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그 불확실성 발생 가능성도 우리는 투자자분들께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또 8일이죠. 연준 FOMC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0.25%포인트 25bp 인하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에 대한 향후의 전망을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완화 기조를 내비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는 전인대 상무회의 결과나 또 각국에서 BOJ도 그렇고 다양한 국가들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통화정책회의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지금 열심히 신발끈 딱 졸라매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태세를 갖춰야겠습니다. 이번 주 슈퍼위크를 대비한 변동성을 좀 염두한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는 앞으로의 어떠한 방향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참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베팅 사이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때가 이제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그 구간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갑자기 내려가고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대선 투표를 진짜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이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쨌든 이 베팅 사이트에 대한 그 내용들이 무조건 선거 결과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그 사전 투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의미를 부여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한 내용들 트럼프 우세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지금 경합주, 비경합주 할 것 없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하면서 말실수가 하나 있었죠. 그 내용이 전달되면서 지금 해리스 후보 쪽으로 더 우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근데 주요 경합주의 지지율의 차이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보면요. 트럼프 쪽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전투표 비율이 지금 50%를 상회했고 6일 출구조사 시점부터 이제 빈번하게 장중에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의 변동성 레벨을 오늘부터 8일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이 가장 변동성이 크겠죠. 일단은 조지아 등의 이제 남부 동해안 지역의 개표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쪽 지역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쪽 남부 동해안 지역에 있어서 해리스가 만약에 우세하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해리스 쪽으로 확 기울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조지아 등 남부 동해안 지역에 개표를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미드웨스트 지역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경합주 다양한 7개 경합주가 있죠. 애리조나 등의 일부 지역이 확정까지는 많게는 5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그 트럼프와 또 바이든 대통령 간의 그 결과도 한 4일 정도 더 소요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많은 기일을 소요하지 않게 투표 시스템이나 그 개표 시스템을 더 명확하게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또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며칠은 또 지켜봐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와는 달리 6일에 대선 출구 조사 결과가 아직까지는 윤곽이 좀 흐릿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서 흐릿하다는 거는 뭘까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트럼프, 해리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테니까 간략하게 동그라미 부분 좋은 것만 좀 볼까요? 바이오와 트럼프는 산업재 쪽에 있어서 특히 방산이나 조선 또 원전 관련해서는 좋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응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 때 국내 산업에 영향 바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산업재 쪽. 산업재 쪽은 방사는 해리스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또 좋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표를 캡처해 두시고 어느 쪽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야 될지를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영향은 단기적일 뿐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뭘까요? 결국 중요한 건 경기죠. 결과 확정될 것까지의 그 단기적인 반영이 분명히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시장 결국에는 좀 본질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당선 여부보다는 우려, 즉 불확실성 해소 쪽에 있을 때 과매도가 좀 진정된다라는 부분이 또 긍정적이고요. 2000년대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코스피는 일제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뭐 누구도 속단할 수 없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대선 이후에는요. 중요한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보다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실적과 그 성장성에 치중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특히 섹터에서는 조선과 에너지, 유틸리티와 소매 쪽, 건강관리, 은행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섹터 위주의 포트폴리오도 잘 꾸려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미국 대선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